네, 문법 영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이 동영상의 모든 문제의 저작권은 문제 출제자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 영상의 저작권은 우락교 류티에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출제되었던 문법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내가 배워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문제의 정답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접근을 할 것이냐, 오로지 문제의 답을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실려있는 11번부터 12번 사이의 그 지문, 그것도 안 읽을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부정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답에 접근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만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학교에서 문법 영역 방과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화법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작문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문학 아무리 많이 파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담화 유형이 나올지 아시나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문법 영역은 공부를 하면 공부한 대로 그리고 무엇이 나올지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문법의 네 가지 어떤 네 분야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영역에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80%에서 100% 출제가 여기에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휘론이나 의미론 부분이 출제가 되고요. 사실 형태론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로마자 표기법이랑 로마자 표기법과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을 보통 형태론에서 포함시켜서 이론 수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론과 의미론 정도를 제외하면은 의미론과 뭐 화용론 정도도 있는데 화용론은 왜 여기서 출제가 잘 안 되냐면은 화법 부분에서 출제가 거의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용론은 거의 다 출제가 안 되고 어휘론과 의미론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출제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요. 아, 이거 외에 이제 추가로 이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뭐냐면은 사전. 사전 문제 이제 대비 하나 더 해놓으시면은 퍼펙트입니다. 100% 출제되는 부분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의문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소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형태로는 뭐랑 관련된 부분이냐면요. 단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음 문장로는 문장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장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니까 애매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문장의 확대, 그 다음 견문장, 뭐 안개문장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그다음에 문법 요소라고 해서 이제 이 문법 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오늘 이제 출제된 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높임 표현, 그다음에 피사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하는 문법 수업도 이거에 이제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으면은 굉장히 빡세요. 독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론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출제될지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중세 국어라는 이 부분이 이거 세모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세모로 볼 수 있냐면 현대 국어에 이 삼총사를 다 하실 수 있다면요. 요 세 개를 하실 수가 있다면은 요걸 기반으로 뭐가 출제가 되냐면 중세 국어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을 좀 필수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다 해놓으면 중세국어를 하겠다. 중세국어에서 또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챙기시면은 문법 공부 충분히 다 됐고 다섯 문제를 빠르게 5분 안에 끊어내보시고 사실 5분이 뭐예요? 2분 안에 다 끊어내시고 뒤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그 기반을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윗글 안 읽었어요. 지금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11번과 12번 다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보시죠. 새로 배정받은 동아리실이 그리 넓지 못해 못이네. 기네. 물품이 전부 안 들어가겠는데 아니네. 짧네. 나는 내일 못 와 라고 나와 있네. 못이네. 짧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나는 별로 안 내키는데 라고 나와 있죠. 아니네. 짧네. 내일은 제발 덥지만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말다 부분도 나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선택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에 못 부정문은 형용사인 서술어에 긴 부정문 형태로 실현되어 화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계속 신경을 쓰실 거냐면 이게 형용사가 맞는지, 그 다음에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가 맞는지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얼핏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저는 사실 세모하고 넘어가요.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틀린 애가 나오면 걔를 찍어버리면 되니까 넘어가거든요. 2번, 니은의 안 부정문은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인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 모두 해석이 가능하겠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안 부정문이 맞아요. 니은 안 부정문이잖아요.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인 경우인데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어를 우리가로 보시면은 이게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주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얘가 아니에요. 뭐냐면 주어는 물품이에요. 물품이 들어가다 아닌가요? 물품이 들어가다죠. 그럼 주어는 얘입니다. 그러면은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물품은 의지를 가질 수 없고 동작 주체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의인법 쓰실 거 아니죠?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부정문 문제죠. 부정문 문제인데 정작 답은 뭐다? 주어가 뭔지를 가지고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문제다. 3점짜리 문제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저는 답이 분명하게 나왔으면 그 뒤는 잘 안 읽어요. 왜냐면 더 헷갈릴 뿐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냐면요. 문법 내가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문법 공부했는데요.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요. 사실 물어보면은 문법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법은 정확하고 꼼꼼하게 한 번에 빡세게 모두 다 100% 끊고 지나가셔야 그 뒤로 찝찝하지가 않습니다. 대충 공부하지 마세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A에서 D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럼 보시겠습니다. 중세국어 세존이 아니오실시라고 나와 있죠. 세존이 아니오심으로 현대국어랑 똑같이 쓰이죠. 늘자 머디 아니하다. 이래자 이래야 멀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은 비교를 해 보시면은 안 부정문 아니하다 부정문 그래서 얘는 짧다 얘는 길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안 부정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부처를 못 만나며 법을 못 들으며 라고 나와 있죠. 못 부정문 짤 부정문 잊지 말아셔서 마십시오 해서 말다 부정문 그죠? 말다 부정문이 사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 부정이죠. 그럼 1번 보시면은 A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의 안 부정문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맞는 얘기 동그라미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2번 B를 보니 현대국어에서처럼 중세국어에서도 단순 부정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군. B 보시면은 멀지 아니하다 단순 부정 맞죠. 안 부정문은 단순 부정 또는 의지 부정인데 지금 2번 B 부분은 단순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 맞죠. C를 보니 현대국어에서도 중세국어에서도 중세국어에서처럼 중세국어에서도 동작 주체의 의도를 부정하는 부정문인데 자 의도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C는 뭐예요? 못 부정문 아닌가요?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분 그냥 중세국어니까 찝찝해서 읽어보면은 D를 보니 현대국어에서처럼 중세국어에서도 명령문을 부정한다라는 거죠. 말다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 부정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명령 부정.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번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못 부정문이 능력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굉장히 쉽죠. 중세국어라고 쫄 필요가 전혀 없다. 중세국어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건요. 어떤 부분이냐면 2인칭 의문문이나 아니면은 가고 의문문 해서 의문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기대명사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중세국어에서 부정문이 좀 특이한 애들이 있거든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부정문들이 있어요. 걔도 출제가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이 뭘 나올 것이냐를 예측을 하실 때는요. 무슨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이번에 출제되지 않은 중세 부정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출제될 부분도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문법 대가라는 거죠. 그 정도 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번 겁나 쉬운, 엄청 쉬운 의문론 가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인데요. 제가 항상 모음이 잘 출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단모음 체계표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면 다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입모양이 나오죠. 입모양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고중저, 전설, 후설 이렇게 나눠서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항상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외우시나요? 키, 위, 를, 주, 게, 돼, 엇, 소, 네, 가죠. 여기 두 개 XX.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여기 안 읽었고요. 의랑 이를 찾아요. 그러면은 의랑 이를 찾죠. 그럼 얘네는 다른 게 뭐냐면은 후설성이죠. 얘는 후설 모음인데 얘는 후설 모음이죠. 얘는 전설 모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후설성. 얘는 맞는 얘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랑 어를 찾았어요. 아랑 어를 세모로 찾아볼게요. 아, 어. 차이 나는 게 있네. 뭐냐면 중모음은 저모음이죠. 맞습니까?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질 자질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저설성이라고 하니까 저모음만 저설성일 것 같네. 그럼 다를 것 같아. 동그라미. 그러면은 외와 위 찾을게요. 네모로 찾을게요. 왜? 외와 위가 아니고 외와랑 우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원순성은 같겠죠. 저설성은 맞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만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거 나중에 읽어봤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모음만 저설성이고 나머지 거는 저설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 두 개가 다 뭐기 때문에 고모음, 중모음이 되기 때문에 뭐다 마이너스 저설성 맞겠죠? 그 다음 애랑 오예요. 애랑 오 별표로 찾아볼게요. 애랑 오인데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징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네가 두 개가 다 중모음이기 때문에 이 특성이 서로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답이 4번으로 나와요. 나머지를 안 읽어도.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어디다? 위랑 애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5번 문제를 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가 사람을 되게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얘가 3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문론은 3점짜리 문제를 잘 안 내요. 그것 때문에 지금 3점이 문장론 쪽으로 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가 사실은 사람을 제일 짜증나게 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볼게요. 규칙 활용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은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탈락한 애들이에요.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를 아냐? 라고 하는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수업할 때에도. 그 다음에 어감 불규칙, 어미 불규칙, 어간 어미 불규칙이거든요. 근데 어간 어미 불규칙은 파랗다, 하얗다, 얘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면은 리을을 먼저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파래,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답 찾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 50%의 확률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묻었다는 당연히 규칙 활용이구나. 그러면 이제 묻었다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럼 누구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냐면 우러러 얘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디귿이 뭔지 봤더니 어미가 불규칙으로 나타나네요.
우러르다 아닙니까? 우러르다? 그러면은 우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어미가 바뀌었다. 어가 러로 바뀌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으신가 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탈락으로 보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애로 봐야 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이 몇 번으로 가냐? 4번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죠. 8회만 잘 찾아내신다면은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얘네가 다 날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는 어차피 날아가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8회만 먼저 찾으시고 빠르게 답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 부분을 읽었는데 보조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원칙이래요. 원칙은 지켜줘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럼 이제 허용 사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첫 번째입니다. 본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두 번째,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경우, 세 번째,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에는 그 뒤에는 보조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런데 또 그놈의 예외가 나오는 거죠. 또 예외가 나옵니다.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이음절인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리고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에 보조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여 쓸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시면 이 1, 2, 3, 4, 5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답은 뭐냐면요. 2번인데 저는 1번 먼저 읽고 바로 2번으로 왔었거든요. 2번 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걸 끝냈다라는 얘기인데 보시면은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 어디 나와 있죠? 거듭 나타나는 경우 이 다섯 번째 경우죠. 둘과 만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인데 어디를 붙여 쓸 수 있냐면 저거와 둘을 붙여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문법 문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끝났죠. 해설 다 하는데도 짧은 시간에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은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2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은 평소에 문법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찾아보시면은 국어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는 정시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수시 최저 맞출 때에도 국어로 맞추는 게 저는 꽤 좋다고 생각을 해요. 2등급,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으면 좋겠지만 최저를 맞출 때는 2등급 또는 3등급을 노리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3등급 정도까지는 맞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으로 맞추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법 영역 해설 마쳤고요. 다음부터 이제 독서 한 지문 한 지문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사실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 꼭 해설 강의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우락교 류티였습니다.